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십자wad과 식물들 중에 다당냉이 속 친구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당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만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콩다당냉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장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간혹 다당냉이를 만나고, 이제 남쪽 동네나 서해안 쪽에 가면 냄새냉이나 도렁이냉이 또는 대부도냉이라고 부르는 친구를 가끔 만납니다. 이 다당냉이 속 친구들은 잎이 좀 좁아요. 잎이 굉장히 작고 좁고, 그리고 열매가 공통적으로 동글하면서 납작한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냄새냉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동그랗고 납작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열매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다당냉이 속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다당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귀하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한 이후에 들어온 식물들이 빠르게 번져나간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게 보는 친구들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다당냉이 속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콩다당냉인데, 많은 분들이 콩다당냉이하고 다당냉이를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 두 친구들 위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냉이 속을 대표하는 종은 사실 다당냉이가 아니라 콩다당냉입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친구가 이 콩다당냉이고요. 이름으로 봐서는 제일 작을 것 같지만 사실은 꽤 큰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도 지금 한 40cm쯤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렇게 가지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자란 친구들은 뭐 한 60cm 뭐 이렇게도 자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잎도 꽤 커요. 줄기잎도 꽤 크게 자랍니다. 길가나 하천변에서 보는 다당냉이 속 종류들 중에 한 90%는 이 콩다당냉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명을 콩다당냉이 속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공식 국명 속명은 다당냉이 속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된 건 국내에 다당냉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논란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우리가 다당냉이라고 불렀던 친구들을 길다당냉이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당냉이는 국내 이름이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다당냉이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의외로 다당냉이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콩다당냉이고, 다당냉이는 흔하지 않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선형이고 톱니가 거의 없어요. 콩다당냉이는 개체가 작아서 선형의 잎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세히 보시면 톱니가 두어 개씩 있는데, 이 다당냉이는 톱니가 거의 없이 완전히 선형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콩다당냉이에 비해서 작아요. 지금은 꽃이 없어서 꽃은 못 보여드리는데, 꽃도 콩다당냉이보다 이 다당냉이가 좀 더 작습니다. 어떤 도감에서는 이 다당냉이가 국내에 없고 길다당냉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곳들도 있는데, 그 길다당냉이가 예전에 우리가 보던 다당냉이를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요. 뭐 다당냉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작다고 해서 다 길다당냉이는 아니고요. 이 친구도 콩다당냉입니다. 보시면 톱니가 확실하죠. 개체는 작지만 잎에 톱니가 확실하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꽃도 제법 큰 편이고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도 다 콩다당냉입니다. 작다고 해서 다 길다당냉이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확실히 작지만 톱니가 또렷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다당냉이, 우리가 기존의 다당냉이라고 불렀던 길다당냉이는 크기는 이 정도 크기면서 잎의 톱니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하나나 두 개 정도 아주 미약하게 있는 정도여서 이 콩다당냉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톱니가 확실히 보이시죠? 대부도냉이는 이름만 들으면 마치 우리나라 자생식물 같지만, 대부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그런 이름을 얻은 거고요. 유라시아 원산인 십자wad과 식물입니다. 그 외래식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대부도였던 거죠. 대부도냉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도렁이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건 주로 또랑 주변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이 친구는 독특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는 근생엽 부근, 그쪽에 있는 잎들은 깃털처럼 가늘고 깊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중간 이후부터의 잎은 마치 고들빼기 잎처럼 줄기를 감싸고 있는 잎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두 가지 잎을 만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도냉입니다. 냄새냉이라고 하는 독특한 냉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주도나 남쪽 동네에 가면 가끔 만날 수 있는 친구고, 저는 가끔 서울이나 인천 그쪽 지역에서도 길바닥에서 가끔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매우 강한 냄새를,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이름이 냄새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잎도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다당냉이 친구들은 잎이 좁고 작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마치 쑥처럼 굉장히 작고 갈라지고 이런 잎을 가지고 있어서 얼핏 보면 냉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도 다당냉이 속 친구들이 좀 납작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동글동글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 게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고 땅바닥에 탁 붙어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기도 하는 친구가 냄새냉이에요. 말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다당냉이 속 친구는 아닌데 열매가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겨서 다당냉이 속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친구여서 이 다당냉이 속 친구들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말랭이라고 하는 귀하식물입니다. 열매가 동그란 날개를 가지는 게 콩다당냉이 종류들하고 많이 닮기는 했지만 훨씬 크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짝 미선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끝부분이 오목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잎에 광택도 있습니다. 광택도 있고 털이 거의 없어요. 털이 없이 밋밋한 점들, 그리고 잎에 광택이 있고 좀 도톰한 것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얼핏 보면 다당냉이 속 친구들하고 가까워 보이지만 다당냉이 속이 아니라 그냥 말랭이 혼자 하나의 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에 가면 비슷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말랭이 혼자 동떨어져 있어요. 이 말랭이는 굉장히 크게 자라고요. 다 크면 이렇게 열매가 아주 도드라집니다. 크고 도드라져요. 예전 1원짜리 동전만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보기 어렵지만 키도 지금 한 60cm 가까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당냉이들보다 열매도 크고 시원시원해서 열매가 눈에 확연하게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체 자체도 키가 크고요. 보통 길가에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십자역과 다당냉이 속에 속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다당냉이 속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말랭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사실은 다당냉이 속에는 좀 더 많은 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키 다당냉이, 털 다당냉이, 큰 다당냉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 친구들도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다당냉이 속 친구들은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주로 보는 친구는 콩다당냉이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말랭이도 굉장히 흔하게 보는 친구고요. 서해안이나 남쪽 동네 가면 특이하게 생긴 냄새냉이나 대부도냉이를 만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호박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